안녕하세요. 그 손자병법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아, 네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뭐 이런 내용이죠. 맞습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의 승리다. 오늘 저희가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바로 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이게 왜 최선인지, 또 요즘 우리 삶에는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가볼까요? 아니,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기는 것도 사실 대단한 일인데 왜 손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낫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대체? 그건 역시 핵심은 효율성,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에 있는 거죠. 아, 비용 문제군요. 네. 직접 부딪히는 싸움은 설령 이기더라도 아군 피해도 크고 뭐 자원 소모도 엄청나잖아요. 또 예상치 못한 후유증 같은 것도 남기 쉽고요. 하긴 그렇죠. 전쟁이라는 게. 그런데 싸우지 않고 상대방의 의지나 계획 자체를 꺾어버리면요. 최소한의 손실로 원하는 걸 얻는 거니까요. 손실 없이 얻는 승리, 이게 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하,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부전이굴, 즉 싸우지 않고 굴복시킨다는 전력의 핵심입니다. 부전이골, 싸우지 않고 이긴다. 와, 말은 정말 멋진데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나온 원리들이 좀 궁금한데요? 네, 그 방법도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요, 상대방의 전략, 그러니까 꾀 자체를 미리 간파해서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걸 벌모라고 하죠. 아, 계획을 미리 망가뜨린다. 네, 싸움이 아예 벌어질 판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외교나 정보전을 통해서 상대의 동맹 관계를 끊거나 고립시키는 벌교가 있고요. 관계를 끊는 거군요. 그렇죠. 그 다음이 이제 군대를 직접 동원하는 벌병인데 이것조차도 가능하면 정면 충돌보다는 심리전을 통해서 상대의 저항 의지를 먼저 꺾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군대를 쓰더라도 심리전이 우선이다. 네. 정보의 우위를 점하는 거, 그리고 때로는 뭐 역정보를 흘려서 혼란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예, 상대 계획 무너뜨리고 관계 끊고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진짜 치밀하네요. 근데 이런 고대 전략이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도 정말 통할까요? 예를 들어 국제 정치 무대 같은 데서요? 아, 그럼요. 오히려 더 정교하게, 더 자주 쓰이죠. 냉전 시대가 딱 좋은 예입니다. 아, 냉전 시대요? 네. 미국이랑 소련이 직접 막 전면전을 하진 않았잖아요. 대신에 경제 제재, 외교적 고립, 군비 경쟁 유도, 또 엄청난 선전전, 심리전 이런 걸로 수십 년을 대립했죠. 그렇죠.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면서 결국 소련이 무너졌는데 이게 보면 막대한 군사적 충돌 없이 얻어낸 일종의 전략적 승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최근에 그 중국이랑 대만 관계도 보세요. 네, 거기도 긴장이 높죠. 군사적 위협도 세지만 동시에 경제적 압박, 외교적 고립 시도, 정보전 이런 것들을 아주 복합적으로 쓰고 했잖아요. 손자병법 원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현장이죠. 그렇군요. 국제 관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익을 두고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비즈니스 세계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거긴 결국 정면 승부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비즈니스에서도 이 원리는 정말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삼성하고 애플이 오랫동안 벌이는 특허 전쟁이나 마케팅 경쟁 같은 걸 보면요. 아, 네네. 맨날 뉴스에 나오죠. 단순히 제품 성능만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송 걸고, 여론전하고, 기술 표준 먼저 차지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시장에 제품 내놓기 전부터 상대를 견제하고 유리한 판을 짜려고 하죠. 아하. 판 자체를 유리하게? 네. 또 다른 예로는 돈이 좀 부족한 스타트업들 있잖아요. 예, 많지요. 이런 회사들이 거대 기업하고 정면으로 싸우기보다는 그 대기업들이 신경 안 쓰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거나 아니면 아예 파괴적인 혁신으로 시장의 룰 자체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인 셈이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와, 진짜 적용 범위나 넓은데요? 혹시 그럼 우리가 매일 겪는 사회 갈등이나 일상생활에서도 써먹을 만한 지혜가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예를 들어 노사협상 같은 거 할 때요. 예전처럼 막 극단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요즘은 그래도 대화와 타협으로 양쪽 다 손실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네, 그런 추세죠. 독도나 센카쿠 같은 영토 분쟁도 사실 군사적 충돌보다는 여론전이나 외교적 노력으로 자기들 명분을 쌓으려고 애쓰는 모습이고요. 하긴, 총칼보다 여론이 더 무서울 때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직정 동료랑 갈등이 있을 때 바로 부딪히기보다 제3자한테 중재를 부탁하거나
아니면 상대방 입장을 먼저 좀 헤아려 보는 거, 또 가정 내 문제 생겼을 때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보려는 노력 같은 거요. 이게 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부전이굴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와, 듣고 보니 손자병법에 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이라는 게 단순히 뭐 전증 기술 이걸 넘어서서 자원 낭비 없이 최적의 결과를 얻으려는 뭘까 삶의 기술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결국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정보력, 그리고 상대방의 의도나 강점, 약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또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 그리고 또 그리고 항상 여러 가능성, 그러니까 대안을 열어두는 유연성, 이런 것들이 바로 손자가 말한 최상의 승리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이 관점이 당신의 일과 삶에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지 한번 좀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어쩌면 당신이 아직 사용하지 않은 가장 강력한 카드는 바로 이 싸우지 않는 지혜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